안녕하세요.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지원부 임재민 과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D 익스피리언스와 클라우드 기반의 강력한 PLM 데이터 협업 솔루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기 앞서 현재 사회를 짚고 가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는데요. 팬데믹은 감염병이 2개 대륙 이상으로 확산된 최고 등급의 경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초기 대응을 잘하여 신규 확진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로 유행하는 감염병으로 인해 직장 생활도 변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고, 재택근무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업무의 방향도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웨비나처럼 화상으로 회의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택근무에도 커다란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PDM과 네트워크 라이센스를 이용하는 상황이죠. 집에서는 회사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라이선스를 차용하시면 한 달간은 사용할 수 있지만 PDM 데이터는 별도의 서버를 구축해 놓지 않는 한 접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3D 익스피리언스 제품군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업 가능한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상에서 공면이나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며 강력한 아바코스 솔버를 탑재한 고급 구조 해석 시뮬레이션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업에 포커스를 맞춘 PLM 제품군도 있습니다. 3D 스크럽처와 3D 크리에이터는 사용자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3D 모델을 작성하고 검토 및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에 솔리드웍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웹브라우저상에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럴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는 아바쿠스의 유한 요소 해석 솔버를 기반으로 한 고급 시뮬레이션을 솔리드웍스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PLM 솔루션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3D 익스피리언스의 다양한 제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중에서 협업과 관련된 제품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관리 및 재활용입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요. 인터넷만 접속된다면 어디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고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는 정말 너무 편리합니다. 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클라우드에 사진과 핸드폰 백업을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기능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모델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굳이 실제 장비를 구매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용량이 필요해 외장하드를 구매하지 않아도 구글 드라이브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원하는 용량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3D 익스피리언스는 SaaS 모델로 서버 같은 하드웨어를 구비하실 필요가 없고 추가로 개발하셔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더 이상 폴더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성두현 주임이 설명한 PDM 내용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개념으로 저장하게 되며 파일 이름이 아닌 아이템 아이디를 이용하여 구조를 연결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솔리드웍스와 3D 익스피리언스 데이터를 연결한 화면입니다. 서로 동기화되는 폴더에 파일을 먼저 복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생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할 겁니다. 재생성이 완료되면 3D 익스피리언스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업로드가 완료되면 좌측 리소스 바에 업로드가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업로드된 파일은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3D 플레이에서 저희가 업로드된 파일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D 스페이스로 업로드한 제 데이터, 과연 안전할까요? 사실 사내 밖으로 데이터를 내보낸다는 게 굉장히 위험 요소가 크게 느껴집니다. 보안이 안 되어 있지 않나 라고 할 수 있는데요. 3D 익스피리언스 데이터베이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리스트에 없지만 요즘 대세인 넷플릭스도 아마존 웹 서비스의 주요 고객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된 파일은 어떻게 하느냐?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3D 스페이스의 파일들은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같은 6W 태그로 보다 편하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왜, 어떻게 라는 육하원칙에 따른 태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서치를 이용하여 제가 올려놓은 파일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 제가 태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었고요. 태그를 추가하고 언제 사용할 건지 날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 웹이라는 이용에 만들었다고 제가 등록을 하게 되겠죠. 간략하게 등록된 것을 제가 웹이나라 검색하게 되면 밑에 태그에 제가 만들었다, 언제 할 거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아이패드 화면입니다. 사파리를 실행하고 마찬가지로 PC에서 업로드된 파일들을 검색할 수가 있죠. 검색하게 되면 아이패드 화면에서 똑같이 3D 플레이를 이용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손가락을 이용해 돌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플레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해도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가 분해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업무 공유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 팀 차장님이 외부로 급하게 출장을 나가셨는데 마침 급하게 검토를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외부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주실까요? 먼저 검토를 하기 위해 데이터를 봐야겠죠. 별다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웹상에서 파일을 열어보고 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3D 마크업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직접 마크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검토를 했으니까 이제 업무 지시를 해야겠죠. 3D 익스피리언스의 프로젝트 플래너에서는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요도의 정도와 누가 진행할 것이며 언제까지 할 것이고 어떤 파일을 참고해야 할지 전부 다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을 지정하여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는지 업무가 미뤄지는 것 아닌지 볼 수 있어서 전체적인 스케줄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가까워졌는데 그제서야 안 한 일을 발견해서 부랴부랴 했던 추억은 이젠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외부에서 제가 아이패드로 3D 익스피리언스 이용해서 접속한 상황입니다. 3D 마크업을 이용해서 저희가 검토할 모델을 보고 있고요. 저는 스프라켓에 한번 추가적인 마크업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특성상 키보드가 반을 가리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자, 화살표도 입력하고 그리고 스프라켓에 타공 작업을 해라 라는 오더도 저희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마크업은 제가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 지시를 합니다. 간략하게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지시를 하게 되고 여기에 첫 번째는 우선순위죠. 얼마고 중요하고 다음은 예상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완료를 하세요. 그래서 누가 할 것인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이 화면이 좀 키보드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있는데 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마크업도 첨부 파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게 되면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이걸 보고 잘 활용을 해줄 겁니다. 자, 차장님이 업무 지시한 시간에 일을 해야겠죠. 작업 중을 변경하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첨부 파일을 보게 되니까 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3D 마크업을 이용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면은 이미 차장님이 만들어 놓은 타공 작업 요원이라는 마크업이 있네요. 그리고 같이 추가해 주신 것을 저희가 솔리드웍스를 이용해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는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웹상에서 버튼 클릭하게 되면 데스크탑에 솔리드웍스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을 한번 재생성하고 자,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스프라켓을 수정해야 됩니다. 스프라켓을 오픈해 주고요. 그리고 수정할 수 있게 권한을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구멍을 뚫어줄 텐데 이 작업은 솔리드웍스의 모든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냥 하시던 대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타공 작업도 하고
패턴도 줘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어셈블리 돌아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저장할 때 리저브, 수정 권한을 반납하는 부분도 제가 지정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출물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었다는 걸 만들었고요. 자, 작업이 완료되었으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미지를 등록을 하고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했습니다. 자, 작업이 완료됐으면 제가 댓글로 그냥 작업 완료라고 적어주고요. 자,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저희가 직접 찾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열어서 마크업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게요. 자, 스프라켓이 형상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사이클 관리입니다. 이전 세션의 PDM 워크플로우에서 보셨듯이 대부분의 승인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설계를 하고 검토를 하고 최종 승인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PDM처럼 전자결제를 태우는 회사도 있고 실제로 도면을 출력한 후 결제를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승인해 주시는 차장님이 아까처럼 출장을 가버리신다든지 출도하려고 보내려 하니 결제를 안 받은 문서라든지 어떤 파일이 최종 파일인지 모르니 아무거나 보낸다든지 이런 일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는 문서의 상태를 변경하여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현재 작업 중의 상태를 저만 볼 수 있게 개인용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수정하지 못하게 동결을 걸 수도 있으며 최종 승인을 받으면 릴리즈된 최종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쓸모없어진 데이터는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일과 다르게 3D 데이터는 반드시 결제를 받아야 릴리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작업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죠. 물론 조금 전에 보신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프로세스는 3D 데이터를 릴리즈하는 순서도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저희는 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컴퓨터 장비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은 이 핑크색, 처음 모델링 작업입니다. 그 이후 모든 내용들은 웹브라우저의 플랫폼을 통해 모든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이 프로세스는 설계 변경을 하여 리비전을 올릴 경우의 프로세스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실제 설계자가 작업해야 되는 부분은 이 핑크색 모델을 수정한다. 단 하나의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브라우저상에서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D 익스피리언스 이후에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를 도입하시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하고 데이터는 안전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저장이 되며 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비싼 하드웨어 장비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니 초기 투입 자본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협업으로 인해 생산성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리드웍스 PDM과 3D 익스피리언스를 이용한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내드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웨비나 종료 후 진행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작성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예정이며 기프티콘도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